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우입니다. 요전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답변하기 위해서 급하게 영상을 지금 찍었어요. 음, 초등학교 이전에 제가 이렇게 막 선행학습 많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러면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를 가면은 다른 거를 배워온 다른 아이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하세요. 뭐 그게 당연한 거고 다른 애들 다 아는데 우리 애만 모르고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아는 애들한테 이렇게 맞춰서 하게 돼 있긴 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먼저 해온 아이들하고 늦게 한 아이들하고 결국은 갭이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다 메꿔져요. 더하기 빼기를 미리 배워온 아이들은 학교 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거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더 짜증낸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뭐 1 더하기 1, 1 더하기 2를 배우고 있는데 집에 오니까는 막 10단위 이상 있는 거를 막 더하기를 강제로 가르치라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당연히 짜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학교를 갔을 때 조금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뭐 10자리 이하 더하기 빼기야,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 쓰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를 가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의 쓰기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쓸 수가 있고, 또 초등학교 2학년이 넘으면은 음, 순서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역시 아이가 순서에 맞춰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순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뭐 순서에 관련돼서 뭐 시험을 본다 그러는데 그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보통 보면은 글씨 예쁘게 쓰는 사람들이 순서에 맞춰서 쓰지를 않아요. 뭐 정자체나 뭐 궁서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쓰는 사람들은 순서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위에 예쁜 글씨 쓰는 사람들은 순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읍을 쓰더라도 이걸 하나로 쓰는데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로 써요. 그게 더 둥글둥글하고 이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글씨체와 글씨 쓰는 순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 아이들한테 이 순서에 스트레스를 주면은 아이들이 쓰는 것 자체에 흥미를 잃을 수가 있으니까 이 쓰는 거는 조금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게 하는 게 아이들이 나중에 쓰는 거를 했을 때 즐겁게 쓸 수가 있어요. 이 글씨체 자체도 아이마다 성격에 따라서 글씨체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요. 아이가 이기주의거나 아니면 너무 고집이 세거나 자기만 알거나 자기 뜻대로 하려는 자기 애가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씨체가 투박해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어도 그 글씨체가 바뀌질 않아요. 이 글씨체가 예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운해형 아이들인데,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이 넘어도 글씨 쓰기를 싫어해요. 하지만은 글씨를 쓰는 순간 아이들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왕 쓰는 거 예쁘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글씨를 늦게 읽고 늦게 썼던 그 운해형 아이들이 더 예쁘게 더 많은 글씨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글씨체 하나가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한 개로 계속 유지가 되고 다른 글씨체를 쓸 수가 없어요. 뭐 펜글씨나 이런 걸로 연습을 하는 아이들은 바뀔 수가 있긴 한데, 그 외에 일반 평범한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좌뇌형 아이들은 그 글씨체가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스타일, 우뇌형 아이들은 최대한 예쁘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글씨체 가지고도 많이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원상 돌아와서, 제가 선행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이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한글 공부를 하든 숫자 공부를 하든 최소 6살 이전에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6살 이후에는 슬슬 준비 단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예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아이들한테 정보는 줘야 돼요. 한글 못 뛰는 아이들, 한글에 관심 없는 아이들, 가끔 가다가 재미삼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통글씨는 효과가 없다, 하지 말아라, 이런 강의들도 있어요. 예전에 오은영 박사님도 이거 의미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린 아이들, 영유아 시기에 해당하는 얘기고, 이 넘어서 이제 6살, 7살 돼서 이제 한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아이들한테 이 통문자 이런 거를 보여주면은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는 정상적으로 이 좌뇌 이 기호 해독을 하는 뇌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통글자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한테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해주라는 소리예요. 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6살 이전에는 웬만하면 한글 같은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좌뇌 자극이 덜 들어가고, 좌뇌 자극이 들어가면은 우뇌에 들어갈 에너지를 좌뇌로 소모를 하게 되면서 우뇌에 있는 창의성과 생각하는 능력, 사회성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역시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의 연산이 완성되는 순간 우뇌는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아무리 아이들이 연산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식을 세워야 그 다음에 본인이 했던 연산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식을 세우는 것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연산을 잘한다고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아이들 대부분이 도형 문제를 싫어해요. 도형은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가지고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조금 큰 수에 대한 곱셈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 되면은 중학교 3학년 되면은 이 원줄 같은 3.14도 곱하기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파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냥 계산하지 말아라 해버려요. 자, 고등학교 되면은, 고등학교도 다들 나오셨잖아요. 고등학교 수학 보세요. 두 자릿수 곱하기 있어요? 없어요. 두 자릿수 나누기 있어요? 없어요. 딱 1부터 9까지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돼요. 또 소수점 한 자리나 두 자리 정도 덧뺄셈, 곱셈 저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영어 더하기 빼기예요. 그리고 영어 더하기 빼기도 1부터 9까지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미친 연산들 다 쓸데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뭐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리, 이거 평생 20살 넘어도 쓸 일 하나도 없고, 그거 있으면 언제 그거 나누셈 하고 있어요. 계산기 두둥기고 있지. 성인은 계산기 두둥기면서 아이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이기주의 사상이 아이를 계속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연산 학습지 이런 것들이 아이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또 이 학습지 교사나 이 학습지가 아이들의 조기 교육을 너무 부추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이라도, 한 아이가 더 해야 내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생계지만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 아이가 망가지는,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요. 아이를 가지고 상업적 수단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더 발생이 돼요. 학교를 갔어요. 선행을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1학년 때 뭐를 해요?
놀아요. 다 배운 거기 때문에 놀아요. 1학년은 학교 적응 기간이긴 해요. 그런데 적응 기간이면서 학습에 대한 습관을 잡는 그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놀아요. 놀다 보면은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가서 학습 습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또 놀아요. 대부분 그래요. 공부하기 싫어해요. 뭐 반은 아는 것 같고 반은 모르는 것 같은데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걔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공부에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선행을 해서 잘하는 건 아니고 얘네들은 공부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잘 돼 있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선행을 해서 잘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7살에 시작을 해도 잘하고 8살에 시작을 해도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공부에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만들기에 재능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생각하는 능력에 대해서 재능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애들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여러 가지 능력을 각각 다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암산을 잘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 학습에 관련된 게 좌뇌에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IQ가 좀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시작을 해도 금방 전교 1등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암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암기력이 뛰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학습 능력에 월등히 높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아이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은 가랭이가 찢어지듯이 이런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학습 장애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아이들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늦게 시작을 해서 학습 습관을 잡아왔던 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안 하게 되면서 공부가 싫어지게 돼요.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제가 아이들을 문제집을 옛날에 학습지를 하면서 서비스 차원으로 1학년 때부터 문제집을 복습 차원에서 꼭 하라고 했어요. 더 하지도 말고 학교를 갔다 오면은 한 것만큼만 복습만 해서 문제만 풀게 해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아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봐주겠다. 제가 그때는 뭐 이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과목이. 월급도 뭐 100만 원 선밖에 안 됐으니까는 뭐 거의 애들을 많이 봐줬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 아이들을 문제를 풀게 하고 대신 어머님은 채점만 해줘라. 그리고 매번 복습을 하고 방학 때마다 아이들을 쉬운 문제집으로 선행을 시켜줬어요. 이거를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네가 배울 과목은 이런 게 있으니까 알고만 가라 정도로 문제집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에이스 문제집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선행을 했어요. 간단하게 볼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수학과 뭐 이제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들 그런 것들을 해서 미리 한 번만 보고 가라 이 정도로 해서 아이들 선행을 방학 기간 동안 해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때는 단원이 한 5단원이라 여름방학은 짧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단원씩 해도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대신 단원평가 부분은 뺐어요. 아이들이 힘들어 할까봐 훑어만 가는 정도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를 방학과 학교 재학 중에 복습 차원, 방학 기간은 간단한 선행보다 예습이죠. 예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학습 습관을 1, 2, 3학년 때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학교 공부를 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4학년이 될 때는 아이한테 본인이 맞는 문제집에 대해서 본인이 선행하는 게 너무 쉽다 그러면 엄마
나 조금 어려운 걸 한번 해볼래.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학습 습관이 잡힌 아이들은 문제집을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해요. 학습지는 그냥 살짝 도와주는 차원에서만 하지,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아이가 학습지를 어려워하거나 너무 무리하거나 힘들어 한다 그러면 바로 끊으세요. 학습지 교사들이 뭐 한번 시작하면 못 끊습니다.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하세요. 그러면은 끊을 수가 있어요. 또 중학교가 넘어가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3권씩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 이 선행을 하고 이런 아이들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또 머리가 운해형 아이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러다가 머리만 믿고 안 하다가 중학교 가면은, 이 초등학교 때까지 100점 맞았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은 갑자기 60점을 맞아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머니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왜 이러냐. 잘하던 아이가.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레벨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리고 중학교부터는 이제 생각하는 문제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매번 단순한 초등학교 문제만 풀다가 뇌가 많이 단순해진 거예요. 또 공부를 안 했고 학습 습관도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100점씩 맞다 그래도 그거는 초등학교 레벨인 거예요. 중학교가 넘어가면은 각 학교마다 레벨이 다른 애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가 초등학교 때 높은 점수를 맞았다가 낮은 점수로 나오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는 문제집을 이용한 이 복습과 예습, 이거를 꾸준히 해주셔야 중학교 올라가서 2배 되는 문제집을 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 두꺼운 책들을 몇 권씩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문제집을 많이 안 하던 아이들은 또 고등학교 올라가 가지고 또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전에 해야 될 거,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아이들 통글자 학습이나 아니면은 아이가 관심이 없다, 한글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무리하게 시키지 마세요. 언제 되냐? 자동으로 자네가 터질 때 아이가 하루아침에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다 보면은 아이의 뇌 발달에 저해가 오고 좌뇌로 가는 그 회로에 이상이 생기면서 언어 발달이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아이가 하기 싫을 때 억지로 시키지 마시는데, 대신 미리 준비 작업을 하면서 아이한테 그냥 통글자 등 이런 걸로 하여서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정보만 넣게 해주는 그 작업만 해주시고 학교를 가게 해주셔도 학교를 가서 금방 한글을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조바심을 가지시면은 아이가 그 느낌을 그대로 전수받아 아이도 조바심을 갖게 되고 더 불안해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 꼭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 하지 말라는 거는 학과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지 아이에 대한 운의 창의성 교육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 창의성 교육이나 생각하는 교육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 교육까지 안 해버리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학습 교육을 안 시키려고 그러면은 아이들 사회성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세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매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 네가 슬퍼하면은 나도 엄마도 슬퍼고, 또 아이의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거, 또 아이랑 애착관계를 더 돈독히 유지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이 된 다음에 학교를 가면은 아이들은 최소한 학교 생활에 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이런 생활에 적응을 금방 하게 되고, 이 적응을 금방 하게 돼버리면은 학교라는 생활 자체가 즐거워지면서 엄마랑 애착관계가
확실히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도 늦지는 않아요. 이 선행학습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학습장애가 생기는 것보다는 늦게 시작을 해도 아이들의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게 더 큰 효과를 줄 수가 있고, 아이들이 힘들어 하면은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해진 기간에 아이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매번 똑같은 요일날 아이랑 기분 전환 겸 밖에 나가서 놀아주는 행위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 선행에 대해서 부모님의 좀 불안감이 줄었으면 해요. 그 선행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말하는 서울 대치동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 선행학습을 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에 학습장애가 생겨 학습장애 생기지 않도록 계속 해가지고 아이들을 컨트롤을 해요. 근데 일반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그걸 3학년 이후에 아이들이 학습장애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걸 큰 돈을 들여서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그냥 망가진 상태로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비싼 돈 주고 교육하는 곳을 따라서 그 하는 학습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는 하는데, 결정적으로 보면은 흉내만 내는 것 뿐이지 결국은 아이들 망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굳이 그런 걸 따라하지 마시고, 이걸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는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입학할 때 다들 알고는 오는데 공부하는 법을 모르는, 또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런 아이들이 생길 수가 있고, 결국은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어중간한 아이들이 돼버려요.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상한 장애 증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요 전에는 말 잘 들었던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이후 사춘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하게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바로 붙어서 들어가는 게 아이들 정서적, 육체적 학대가 들어가요. 이러면서 부모랑 사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선행학습은 웬만하면 자제를 하시고, 언젠가 온 국민이 선행학습을 안 하고 다시 옛날처럼 우리나라 1970년대 이럴 때처럼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다시 왔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걸로 끝내고, 강의는 조금 길기는 한데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인용은 이나 또 부모님한테 전달하는 말 같은 경우는 따로 자막을 넣지는 않을 거예요. 또 대신 아이를 위한 교육 같은 경우, 아이를 포커스로 하는 것들은 그건 자막이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에 새로운 것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